안녕하세요. 프레임푸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하면서 해외 언론에서 갑자기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 마더, 설국열차, 옥자 등의 영화에는 다시 리뷰를 하거나 재상영에 관한 접촉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한국 영화의 재발견이라는 붐이 일어난 것처럼 다른 감독들의 영화까지 해외 언론 매체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영화들이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 영화는 자기들의 레이더망 아래로 날아가 버렸던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더 선데이 모닝 헤럴드에서 몇 년 동안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낸 한국의 재발견에서 추천한 한국 영화 10편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화의 추천 이유를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김지훈 감독의 밀정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프랑스 저항군 사이에 있었던 내부 밀고자들을 찾기 위한 복잡한 도덕성에 관한 영화와 비슷합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1920년대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저항운동에서 멤버들 간에 얽힌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폭발물이 가득한 열차 안에서 설정되어가는 시간과 순서들에 관한 것입니다. 기생충의 주연 배우 송강호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박홍민 감독의 혼자입니다. 이 영화는 분명히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혼잡한 도시의 아파트에서 혼자서 창문을 보다가 살인을 목격한다는 설정입니다. 혼자서 하는 모든 시도와 모험이 스릴 넘치게 전개됩니다. 세 번째 영화는 2018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버닝입니다. 잘생긴 방랑자가 등장하지만 스토리는 소름 끼칩니다. 젊은이들의 너무나도 우울한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도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영화는 2008년에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입니다. 경찰과 연쇄살인범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영화 어린 양의 침묵과 비슷합니다. 나홍진 감독의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형사가 누구를 쫓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영화는 2010년에 개봉한 김지훈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입니다. 이 영화는 서스펜스와 코미디가 함께 뒤범벅이지만 이상하게도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경호 요원은 살인범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을 찾았지만 그 처절한 복수를 도리어 즐기는 살인범은 반격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슬프지만 아름답습니다. 여섯 번째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입니다. 사기꾼과 하녀는 한 여인을 숭배하는 척하면서 속고 속이는 내용입니다. 또 그 여인의 정신적인 성욕과의 전투는 에로틱하지만 허풍쟁이처럼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은 원래 소매치기이며 가장 왜곡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일곱 번째 영화는 2003년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이며 연쇄살인범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골 지역에서 젊은 여성을 해치는 미치광이 살인범은 경찰 송광호를 피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긴장감 있는 추억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퍼즐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 영화는 2002년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입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여성이 질병이 자신을 제한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는 장면은 가슴이 매우 떨립니다. 주인공인 전과자는 같은 꿈을 꾸고 있으며 그래서 절망적인 로맨스이며 슬프고 아름답습니다. 아홉 번째 영화는 2003년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입니다. 리메이크된 미국 영화를 볼 것인가? 오리지널 스릴러가 우리 눈앞에서 살아있는 문어를 먹는 영화를 볼 것인가?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몇 년 동안 작은 방에서 갇혀있다가 깨어난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탈출을 한 후에야 왜 갇혔는지와 누구를 복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입니다. 이 영화는 좀비들로부터 아버지가 딸을 지키는 스릴 있는 영화입니다. 부산행 기차는 끝없이 창의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상 10편의 영화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을 추천하면서 기자는
한국 영화에는 살인자가 등장하는 특징이 있다 라면서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미국 영화의 박진감 넘치는 마블 시리즈와 또 다른 긴박함을 한국 영화에서 발견하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다시 한 번 더 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카를로스 고뇌장의 탈주 방법이 서서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5일자 포브스 일본어판에서 고뇌장의 탈주 이야기는 어느 할리우드 영화보다 짜릿하고 긴장감이 넘친다. 빠삐용, 몬테크리스토 맥작, 도망자들보다 더 유명한 영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할리우드는 무조건 영화화할 것이다 라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영화의 소재로 최고인 것이 탈주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드디어 그 탈주 방법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곤 회장의 탈주를 시간별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곤 회장은 2019년 3월 6일 하네다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지 108일 만에 드디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일본 검찰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 항의를 한 곤 회장은 수차례에 걸쳐서 일본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으며 도리어 반인권적,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미 유죄로 확정시키겠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보석 조건에는 프랑스, 브라질, 레바논 3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곤 회장은 3개국 여권을 변호인에게 맡겨야 한다. 일절 해외로의 여행은 금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여권은 2개였는데 갑자기 5월에 변호인이 모든 여권을 압수하는 것은 난민법 위반이 된다고 하면서 프랑스 여권 1개는 자택에 보관하도록 보석 조건 변경을 합니다. 법원은 프랑스 여권 하나는 자택 내에 있는 투명 케이스에 넣고 그 열쇠는 변호인이 보관하도록 해줍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 서서히 뭔가 시작할 것 같지 않나요? 곤 회장은 본격적으로 일본 탈출을 실행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미국 특수부대 그린 베레모 출신의 미국인을 접촉합니다. 아마 분명한 계약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이 미국인은 여러 방법을 찾던 중 9월경에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보안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민간 제트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곳에 있는 엑스레이 심사대를 무사 통과하는 것인데 대형 악기인 경우에는 아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긴장감도 없는 한산한 대합실이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가능성을 확인한 후 곤 회장에게 연락을 하고 탈출을 준비하는데 문제는 닛산 자동차에서 고용한 경비업체에서 24시간 미행과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 회장은 12월 25일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미행 감시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고소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 경비업체를 고용한 닛산 자동차가 결국 12월 29일 경비업체의 미행 감시를 일단 중지하기로 합니다. 29일 그날 곤 회장은 외출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이후로 일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곤 회장은 바로 2명의 미 특수부대 출신 미국인을 만나게 되고 이미 준비해놓은 대형 검은색 상자에 몸을 숨깁니다. 그 검은색 상자는 테두리에 철판을 두른 전형적인 대형 악기 상자의 모습이었으며 코너에는 작은 숨구멍들이 이미 뚫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수차례 검증한 대로 오사카 간사이 공항의 엑스레이 검사대를 무사히 통과하고 민간 제트 비행기를 타고 터키로 날아갑니다. 간사이 공항 운항 기록지에는 2명의 미국인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지만 상자 안에는 곤 회장이 누워 있었던 거죠. 곤 회장을 실은 비행기는 12월 29일 5시 30분에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에 착륙하게 되었으며 이미 준비되어 있던 터키 제트기 운항회사 MNG 제트의 2대의 제트기로 갈아탑니다. 이미 공항에는 4명의 조종사와 2명의 항공사 직원 그리고 1명의 항공회사 책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미 터키 경찰에 의해 구속된 5명의 협력자들은 돕지 않으면 가족을 다치게 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주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행기 운항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곤 회장을 태운 민간 제트기는 12월 30일에 베이루트에 착륙하게 되고 프랑스 여권과 레바논 신분증을 당당히 내밀고 유유히 입국하게 됩니다. 일본은 곤 회장의 도피 과정을 열심히 추적하고 다닙니다. 관여되어 있는 모든 국가와 기관과 개인들을 불법 혐의로 추궁하면서 곤 회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출 과정을 계속 언론에 보도하면서 불법으로 탈주한 범죄자로 밀고 있죠.
아무리 그래본들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레바논이 협조할 리가 없으니까요. 지금 프랑스와 레바논 국민들은 일본에 잘 도망쳐 나왔다, 큰일 날 뻔했다, 잘했다 라는 여론입니다. 일본은 갈수록 궁지에 몰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